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최한정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리에 이렇게 오랫동안 하던 연구를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돼서 되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던 연구는 맥스 이니비터 1이라는 단백질을 계속 오래 했으며 이것의 다른 이름이 TMBIM6입니다. TMBIM6가 캔서의 프로그레션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가 mTOR C2와 어셈블리 포메이션을 야기함으로써 AKT를 액티베이션이 돼서 암의 프로그레션에 중요하다라는 그런 연재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캔서의 그 성장이라든가 프로테인 합성 증가 이런 경우엔 mTOR C1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mTOR C1에 대해서 약물이 상당히 많이 개발되어 있고 이 mTOR를 타겟한 약물이 개발되어 있는데 현재 많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mTOR C1이 mTOR C2가 또 중요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최근에 많이 게재가 돼 있고요. mTOR C1과 mTOR C2가 캔서의 메타볼리즘에 굉장히 메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mTOR C1만 그런 게 아니라 mTOR C2도 셀 서바이벌, 메타볼리즘 등의 중요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mTOR 이니비터는 처음에 이제 확인된 게 라파마이신이었죠. 라파마이신이 굉장히 중요해서 실제로 많은 기대를 얻었지만은 mTOR C1을 파셜리 이니비션 하면서 라파로그, 시롤리무스 이런 약물들이 개발됐습니다. 그러다가 세컨 제너레이션이 간 이유가 이제 뮤테이션 때문에 세컨 제너레이션이 갔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이 충분치 않고 이 mTOR ATP의 컴페티티브 이니비터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mTOR 뮤테이션 때문에 이제 3세대 제너레이션까지 가 있고 이게 2016년에 라파링크라고 해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퍼스트 제너레이션 라파마이신과 세컨드 제너레이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ATP 바인딩 사이트 두 가지를 컴바인해서 여기에서 보이신 라파링크 같이 이렇게 큰 물질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라파링크라고 해서 mTOR C1과 mTOR C1의 퍼스트 제너레이션 성격과 세컨드 제너레이션 성격을 합해서 서드 제너레이션이라고 라파링크가 이제 그 다음에 해결책이다라고 제시해 되어진 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2세대 mTOR의 시그널링을 억제할 수 있는 게 ATP 바인딩 사이트라고 해서 이게 발표된 게 2011년에 네이처에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게 2세대 mTOR 이니비터가 되겠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mTOR 이니비터가 리보솜 프로파일링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연구 결과로 상당히 주목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의 인베이전과 메타스테시에서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mTOR의 2세대의 물질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로부터 5년 후에 그 사이에 이제 뮤테이션으로 인해서 리지스턴스가 많이 생겨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버커밍 할 수 있는 것으로 뉴 제너레이션 mTOR 이니비터라고 해서 3세대 mTOR 이니비터가 라파링크라는 이름으로 이 동일한 저널에 2016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mTOR가 중요한데 mTOR를 타겟해가지고 그 사유 시그널을 억제하려다 보니까 mTOR가 성격이 변하는 거예요. 그만큼 생명 현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사람들이 인지를 하였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1세대의 라파마이신을 비롯해서 2세대, 듀얼 이니비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3세대에서 라파링크인데 결국은 이제 2016년에 디벨롭 되었지만은 2016년 당시에 임상 시험이 한참 진행 중이었습니다. 즉 임상 시험의 1상, 2상 임상 시험을 진행 중에 라파링크가 3세대 항암제가 나왔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시급한 문제였고 뮤테이션이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시기, 뮤테이션이 그만큼 빨리 생겼다라는 뜻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만큼 mTOR가 이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mTOR가 중요한 단백질인데요. 근데 mTOR를 이니비션해서 mTOR C1의 액티비티를 떨어뜨리는 건데
엠초르 C1과 C2가 있습니다. 그래서 엠초르 C1과 C2, C1을 일반적으로 타겟을 많이 했는데 엠초르 C2를 타겟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최근에 많은 연구가 엠초르 C2에서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엠초르 C2 역시 AKT를 이니비션 한다라고 알려져 있으며 엠초르 C2가 리보솜과 결합을 해서 코트랜슬레이셔널 포스포릴레이션을 억제해서 AKT의 스테빌리티를 억제한다라고 해서 이미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엠초르 C2도 AKT를 이니비션 하는 데는 굉장히 스트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엠초르 C2가 또 하나의 특성이 리보솜과 바인딩을 해서 엠초르 C2가 액티베이션이 된다라고 이제 연구 결과가 최근에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결국은 리보솜이 활성화가 돼서 엠초르 C2를 리보솜과 바인딩을 해서 엠초르 C2가 액티베이션이 돼서 AKT가 액티베이션 한다. 이게 시그널이 정립돼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하나가 저희가 엠초르 C가 중요하고 엠초르 C1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돼 있어서 엠초르 C2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근데 엠초르 C2의 위치가 어디냐 했을 때 ER이 메인 로컬라이제이션이다라고 보고된 바가 있으면서 ER 멤브레인에 엠초르 C2가 리크루트되는 성질이 있겠구나. 그래서 AKT가 활성화되겠구나. 이런 가정을 가져볼 수가 있었고 엠초르 C2가 AKT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ER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엠초르 C2가 항암제로서 상당히 중요한 타겟으로 보이지만 이니비터가 현재 없습니다. 오랫동안 실험실에서 하던 연구 분야가 ER 스트레스 연구입니다. ER 스트레스의 조절자라는 데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진 단백질이 BI1이라는 단백질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최근에 네이밍이 새로 돼서 TMBIM6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BI1 캔서 ER 스트레스 관점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가 저희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이 BI1은 이제 원래 알려져 있는 게 6개의 도메인으로 이렇게 프리딕션이 되고 있다가 2015년도에 사이언스에 에시딕 디펜던트한 성질이 있다 해서 이건 휴먼의 BI1이 아니라 마실러스에서 BI1의 구조를 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BI1은 이제 워낙 멤브레인에 박혀 있어서 아직 스트럭처에 대한 완벽한 분석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BIO는 ER 멤브레인에 있으면서 칼슘 채널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결론입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1998년에 렉스라는 단백질을 이스트에 과대 발현했을 때 이렇게 이스트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아연이라는 단백질을 같이 발현시키면 상당 부분이 사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cDNA 라이브러리 가지고 처음에 연구한 거라서 맥스를 이니비션 한다 해서 비아이온, 맥스 이니비터 1이다. 처음에 발견했다라고 해서 1이라고 해서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2002년에 제가 직접 그린 그림인데요. 이 당시에 캐스페이지 12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ER에서 있는 비아이온이 아마도 캐스페이지 12를 억제할 것이다. 그래서 캐스페이지 3를 억제할 거다. 근데 칼슘을 건드려서 캐스페이지 12를 억제할 거다. 이런 가정하에서 연구를 수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2010년에 저희 랩에서 나온 거랑 또 다른 그룹에서 나온 논문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비아이온이 많이 발현될수록 캔서가 메타가 잘 되고 프로그레션이 되게 용이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아이온이 온코진 같은 그런 성질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연구 결과가 이제 많이 축적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조금 그 전의 연구 결과로서 2003년, 2006년에 이제 연구 결과가 이제 환자 샘플에서 비아인이 많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2015년에도 역시 NSCLC, non-small cell lung carcinoma에서도 비아인이 이렇게 많이 발현된다라는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단백질이 캔서의 굉장히 중요한 마커, 이 단백질이 많을수록 캔서가 많이 생기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한 게 비아이는 크리스퍼9으로 넉아웃을 시키고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알아보려고 했던 게 엠초르 C2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차람
와일드 타입과 너가웃에서 시그널을 검증을 해봤습니다. AKT의 인산화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AKT의 다운스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동시에 이렇게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KT의 이제 그 면역 염색 데이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산화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인슐린을 처리했을 때 너가웃에서 AKT의 인산화 패턴이 좀 상대적으로 미약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했던 게 환자 샘플에서 어떤 결과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데이터 어널리시스, 이미 퍼블릭 데이터에 환자에 대한 결과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기반해서 노말과 튜머에서의 BI1, TMBRM6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이런 식의 연구를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튜머와 노멀에서 TMBRM6가 이렇게 많은 걸 볼 수가 있으며, 다른 데이터 어널리시스에서도 동일하게 BI1, TMBRM6가 캔서에 많다라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환자 샘플에서 본 결과 튜머에서 TMBRM6가 이렇게 과다 발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량화된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의 예후를 보는 이제 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BRCA나 SARC를 통해서 환자 예후가 TMBRM6, 비아연이 많이 발현된 환자 예후가 안 좋다라는 연구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암과 비아연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TMBRM6가 왜 중요한가, 무슨 시그널이 있는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진에 대한 마이크로 RNA 데이터를 보면서 mRNA 어널리시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지오지네시스랑 에이팝토틱 진이랑 이런 것들이 이제 캔서와 유사한 그런 성격을 띠는 것을 알 수가 있었으며, 셀 사이클, 셀 마이그레이션 이런 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의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세포가 성장하고 세포가 마이그레이션하고 세포가 이제 상당히 대사 과정이 활성화된 것이 TMBM6가 너가웃이 되면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동물 실험 결과입니다. 너가웃을 두 가지 종류로 만들어서 해본 결과, 이제 여기에서도 역시 셀 프로리플레이션이 줄어들었으며, 맵셀, 힐라셀에서도 동일하게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여기에서도 셀 마이그레이션, 프로리플레이션이 다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인비보 실험에서 튜머 볼륨에서 너가웃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세포 성장에 대한 KI67 파지티브 세포에서도 와일드 타입에서 현저하게 증가되어 있으며, 여기는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튜머 볼륨, 튜머 웨이트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KI 파지티브 세포에서도 이제 다시 한번 검증을 해본 결과 BI1, TMBRM6는 튜머 그로스를 성장시킨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시그널이 생길까라고 생각해서 카이네이즈 프로파일을 여러 가지 포스포릴리제이션 된 것을 확인을 먼저 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AKT의 인산화가 차이가 있었으며 AKT와 연관된 진의 인산화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 연구 결과를 시작으로 AKT를 좀 확인해 보았습니다. AKT의 세린의 473이 특히 다운되어 있으며, 473이 엠초르 C2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신호 전달이 되겠습니다. 관련된 진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TMBRM6를 레스큐를 하였을 때 AKT의 세린이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TMBRM6가 AKT의 세린의 인산화를 촉진한다,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 여기에서 인슐린, IGF-1에 대한 반응도 비교한 결과 역시 마찬가지 연구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주목한 게 이런 엠초르, 릭터와의 관계를 좀 보고 싶었습니다. 릭터는 엠초르 C2의 컴플렉스의 메인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엠초르가 중심에 있고
리터 G베타알이 컴플렉스 2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이 이제 젤 필트레이션 어세이를 해본 결과 너가웃에서는 몰레큘러 웨이트이 이렇게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으며 플러스에서는 상당히 높은 몰레큘러 웨이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릭터랑 이제 다 이렇게 컴플렉스를 이루고 있는데 너가웃에서는 릭터가 보니까 이렇게 몰레큘러 웨이트이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G베타엘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너가웃이 되면 엠초르 C2, 릭터 지베라엘 엠초르 컴플렉스 어셈블리가 잘 안 된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PLA 어널리시스를 해서 너가웃일 때 지베타엘 그다음에 릭터에 대해서 결국은 서로 간의 바인딩을 너가웃에서 억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과가 또 하나는 이제 리보솜도 관심을 가지고 보았는데 리보솜이 너가웃 됐을 때 이렇게 엠토르랑 바인딩을 안 하고 와일드 타입에선 바인딩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동일한 결과가 PLA 메서드에서도 릭터 RPL19, 그러니까 엠토르 C2와 리보솜이 서로 간의 거리상이 근접하고 있는데 너가웃 됐을 때 떨어지는 걸. 즉 엠토르 C2가 BI1, TMBM6 근처로 오고 더불어서 이제 리보솜도 같이 오는데 그 자체를 너가웃 됐을 때 억제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즉 AKT를 움직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몰레큘인 엠토르 C2를 컨트롤함으로써 AKT의 인산화를 조절한다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런 AKT의 의존적인 대사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모든 것은 TCA라든가 펜토즈 포스페이트라든가 글라이콜라시스라든가 이런 모든 그 AKT와 연관된 캔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사에서 TMBRM6가 너가웃이 됐을 때 이렇게 떨어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이렇게 캔서의 대사 관점에서 TMBRM6에 의존적으로 변한다라는 연구 결과고요. 이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수행한 게 리보솜에 대해서 TMBM6가 리보솜을 RPL19과 결합을 한다는 것을 사실은 이 앞의 연구 결과는 이 연구 결과가 먼저 선행되었습니다. 이 T7 파지 디스플레이 스크리닝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TMBM6가 리보솜을 RPL19과 결합을 하는구나라는 연구 결과를 보면서 TMBM6가 어떻게 리보솜을 끌어당겼을까?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신호 전달은 어떻게 될까 하면서 리보솜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한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TMBM6가 엠토르 C2와 리보솜과 직접적으로 결합을 하고 있다라는 결과가 RPL19까지 같이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너가웃일 때는 이제 앞에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HA를 이제 같이 레스큐를 하니까 다시 몰레큘러 웨이트가 쉬프트 된다는 결과고요. 이 프랙션을 뽑아서 로딩을 해보니까 릭터로 IP를 했을 때 BION, TMBM6가 HA로 태깅된 겁니다. 여기서 결합을 하고 엠초르가 결합을 하고 릭터가 같이 결합을 한다. 릭터는 이제 IP를 했으니까 엠초르 결합하고 BION이 같이 결합한다. 이런 어셈블리를 이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서 힐라에서 BION이 이제 IP로 BION을 하였을 때 릭터, RPL19, 리보솜까지 같이 결합을 한다 하는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동일한 연구 결과인데요. TMBM6 너가웃 세포에서 TMBM6를 다시 넣어줘서 레스큐를 해줬을 때 릭터랑 TMBM6랑 결합을 하고 릭터랑 시논이랑 결합을 하고 릭터랑 RPL19과 결합을 하는 연구 결과입니다. PLA 메소돌로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연구 결과인데요. GST TMBM6가 릭터랑 결합을 하는 결과고요. 그다음에 GST RPL19과 TMBM6가 같이 결합을 하는 연구 결과를 일관성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뮤테이션 델타 C, 델타 N을 했을 때 결합이 이게 억제되는 것, 특히 N터미널 쪽에서 억제되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의 질문이
리보솜의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게 좀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리보솜이 머추레이션이 되고 리보솜이 액티베이션이 되면 우리가 추구하는 연구 결과가 리보솜의 연구 결과로 완전히 해석될 수 있어서 리보솜에는 어떤 현상이 생길까라고 이제 저희가 어세이를 해본 결과 리보솜의 머추어레이션에는 너가웃이랑 와일드타입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보솜에서는 차이가 없고 다만 바인딩을 통해서 m초로 C2를 끌어당겨 오는데 그 리보솜이 일정한 역할을 할 거다라고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구 결과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리보솜은 TMBM6는 m초로 C2와 리보솜이 어소시에이션 하는 것을 조절한다는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가장 저희가 말하고 싶어하는 중요한 연구 결과인데요. 이 슬라이드가 이 TMBM6가 저희가 계속 추구한 것은 ER에서 칼슘이 리퀴한다. 그래서 칼슘의 호메오스테시스를 야기시키며 칼슘이 리퀴한 쪽에서 칼슘의 인바이런먼트가 다를 거다. 로컬 칼슘, ER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칼슘이 나와서 그 칼슘으로 인해서 단백질이 끌어당겨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우고 오랫동안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확인한 연구 결과인데요. TMBM6 GCA-MP3 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GCA-MP3 플로레센스를 TMBM6를 통해서 칼슘이 나올 때만 디텍션 할 수 있는 플라스미드를 만들어서 이제 익스프레션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TMBM6가 칼슘 채널이 라이크 이펙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한 뮤테이션입니다. D213A를 시키면 칼슘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플로레센스가 이렇게 뚜렷한데 플로레센스가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밥타 AM을 처리하니까 이 플로레센스가 억제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밥타 AM이 잘 듣고 있다. 라는 걸 보여주며 TMBM6가 칼슘이 유리되고 있는 거를 이제 중요하게 이스타블리시 했다라는 결과가 되겠고요. 이제 이 모델을 가지고 계속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일단 뭐를 했냐면 너가웃에서 그 TMBM6 PLA 메서덜러지를 했습니다. 릭터랑 RPL19 이 결합했는데 지금 잘 보이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레드 컬러 다시 좀 많이 보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너가웃일 때 TMBM6를 레스큐를 하니까 릭터랑 RPL19이 이렇게 바인딩해서 다시 보입니다. 근데 D213A로 칼슘이 없으니까 다시 없습니다. 다시 없고 바타 앱 처리하니까 이 RPL19과 그 릭터, m초로 C2의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인 두 개가 결합을 안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TMBM6가 ER에 있으면서 칼슘을 릴리스합니다. 그 주변에만 릴리스하겠죠. TMBM6가 있는 그 ER의 구역에만 이 로컬 에어리어의 칼슘이 릴리스되면은 여기에 리보솜과 m초르 C2가 리크루트돼서 서로 간의 어셈블링, 결합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게 왜 나타나냐? ER에서 TMBM6를 통해서 칼슘이 릴리스해서 로컬 에어리어의 칼슘의 농도가 높아져서 프로테인 바인딩 어피니티가 높아진다거나 어떤 그런 피지올로지컬 현상이 극대화되지 않았을까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연구 결과가 되겠고요. 이것은 이제 동일하게 D113A를 칼슘 채널을 뮤테이션 해보니까 결국은 이제 RPL19이 결합을 안 하더라. 이제 이런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AKT에서 너가웃 되었을 때 이제 TMBM6가 집어넣었을 때, 그 다음에 D113A가 들어갔을 때 AKT 인산화가 된 것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결국은 칼슘이 나오냐 안 나에 따라서 AKT가 인산화가 되냐 안 되냐를 결정짓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칼슘 D113AS 아까 캔서의 메타볼리즘에 관련된 진이 이렇게 칼슘을 억제하는 조건을 갖춰지니까 이렇게 억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TMBRM6가 암 조직에 굉장히 많고 TMBRM6가 캔서의 예후를 굉장히 나쁘게 하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 AKT 때문에 그렇더라. 그렇게 되는 이유는 칼슘으로 인해서 리보솜을
mTOR C2 근처에 리크루트하는 것에 그런 기전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AKT의 인산화입니다. 그래서 레스큐했을 때 AKT의 인산화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D13A를 레스큐했을 때는 인산화가 안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캔서의 프로그레션을 촉진하는 것은 AKT가 하는 일이고 이것이 TMBRM6가 캔서에 중요한데 AKT를 올리더라. 이걸 통해서 칼슘이 리보솜까지 mTOR C2를 같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AKT로 활성화시키는 기작이 존재하더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그러니까 릭터랑 RPL19의 결합을 밥타AM으로 억제하고 그만큼 칼슘이 중요하다. 밥타는 억제 안 하고 저희가 EGTA-AM은 이제 칼슘 킬레이션 할 때 속도가 많이 늦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밥타 AM이 워킹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이런 플라스미드를 통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TMBM6가 캔서에서 ER 주변에 칼슘을 많이 유리하고요. 이것이 결국은 리보솜과 mTOR C2 리크루트하고 AKT를 액티베이션 한다. 칼슘, 이게 동그라미가 칼슘입니다. 칼슘이 유리가 안 되면 리보솜이 다 틀어지고 이렇게 어셈블리가 풀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KT 액티베이션, 인액티베이션을 주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비아연의 이런 안타고니스트 TMBM6를 억제하는 게 무엇이냐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TMBM6의 스페시픽한 칼슘 프로브를 써서 여기를 억제하는 물질, 더 많이 내는 물질 이런 걸 찾고자 시도를 했습니다. 거기서 찾아진 물질이 하나 있는데 여긴 처음에 이름을 이렇게 붙였고 나중에 BIA라는 이름을 저희가 따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물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젤 필터레이션 어세이에서 이렇게 어셈블리 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약물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0.5, 2마이크로몰의 차이를 두었을 때 릭터랑 바인딩하는 것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KT의 인산화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 이름을 BIA라고 지어서 BIA를 튜머 볼륨이라든가 이런 것에 테스트를 해본 결과 잘 워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히 브리스트 캔서 쪽이나 이런 쪽에 본 결과 농도를 2, 5 마이크로몰시의 AKT 인산화가 떨어졌으며 인베이션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세포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현격하게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브라피쉬에서도 확인하였고 튜머 볼륨 애니멀 모델에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찾은 BIA보다 더 좋은 물질을 현재 찾고 있고요. 이 물질에서 보다 나은 액티비티를 가지는 물질을 현재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 BIA 안타고니스트가 BIA라고 이름을 짓고 이런 여러 가지 세포에서 성장을 보았으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mTOR와 릭터, RPL19이 어셈블리 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AKT 인산화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BIA를 처리한 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는 세피아 ER을 처리해서 세피아 ER이라는 게 ER의 칼슘 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두 번째가 세피아 ER인데요. BIA를 처리하면은 ER에서 칼슘이 리키하는데 ER에서 칼슘 리키하지 못하게 하니까 ER에서 칼슘 양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BION의 GCA-MP3라고 해서 BION을 통해서 칼슘이 잘 나오더라 라는 걸 하는 건데 BIA 처리하니까 억제하더라. 그 다음에 BIA를 처리하니까 ER의 칼슘량은 오히려 올라가더라. 그래서 잘 ER의 칼슘을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썸머리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원래 피지올로지가 TMBM6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TMBM6가 없으면은 리크루트가 안 되더라. 이렇게 어셈블리가 흩어지더라. 그래서 AKT가 인산화가 안 된다라는 얘기고 여기에 이런 조건에서 BIA를 처리하면은 다시 이렇게 디셈블리가 돼서 mTOR C2가 억제돼서 AKT가 억제된다라는 그래서 캔서의 프로그레션이 억제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의 많은 실험 결과는 우리 김연경 박사가 주도를 하면서 여러 사람이 협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실험실의 홈페이지입니다. erstresslab.com입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